다음 소개해드릴 장비는 FW 벨에서 만든 모델 6010 가우스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미터는 자기장을 측정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제 구성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을 측정할 탐침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의 세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한 0점 조절하기 위한 제로 플럭스 챔버라는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측정할 시료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탐침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면은, 보시면 이제 앞에 철판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료에 갖다 대면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겉에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이 철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관할 때는 이걸 이제 껴서 이제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비는 이제 부품은 제로 플러스 챔버라고 이제 이 탐침봉에 자기장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탐침봉에 있는 그 잔여대 자석을 0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세기를 이제 0점 조절하는 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구멍 사이에다가 이 철판 대봉을 넣고 이제 여기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0점 조절이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체로 돌아와서 이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보시면 프로브를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됐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값 뜨긴 뜨는데, 이거는 이제 0점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쓰레기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버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레인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이 값을 미리로 볼 거냐, 킬로로 볼 거냐, 혹은 그냥 볼 것이냐, 그리고 또 소수점 몇 초짜리까지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AC, DC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기장에 측정하고자 하는 그 자기장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C 자기장이 있고, 그러니까 변하는 자기장, 그 다음에 DC 자기장, 항상 일정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기장을 이제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유닛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우스 자기장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가우스 단위로 볼 거냐, 아니면 테슬라 단위로 볼 거냐, 아니면 암페어 퍼 미터 단위로 볼 것이냐, 총 세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홀드 리셋 버튼이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값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뭐 딱 샷으로 찍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홀드 누르면 이제 그 값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정된 부분을 풀겠다라고 하면 이제 리셋 버튼을 통해서 이제 푸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홀드 그 기능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미니멈으로 볼 거냐, 맥시멈으로 볼 거냐, 피크치를 볼 거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매뉴얼 오프셋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챔버를 통해서 이제 0점 조절을 하면은 좀 미세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세한 부분을 매뉴얼 오프셋 돌리는 것을 통해서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탐침봉을 이 구멍에 사이에다 끼워둔 상태에서 이 제로 버튼 누르면은 이제 0점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릴레이티브라는 버튼이 있는데, 릴레이티브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어느 한 위치에서 자기장을 측정을 했는데 그 자기장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릴레이티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위치에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0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버튼이 있는 거고,
네, 일단 여기까지 다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 창에서 뜨고 있는 이 값을 이제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챔버 속에다가 집어 넣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제로 버튼을 누릅니다. 네, 0으로 이제 완료가 됐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이 얼마나 자기장을 내뿜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석이 있고 그 위에다 이 탐침봉을 갖다 대면은 지금 보면 이제 마이너스 한 50 가우스 정도 뜨는데, 왜냐면 이 방향이 지금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뒤집어서 하면은 네, 좀 정도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99가 뜨는데 이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299 가우스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가우스 단위인데 뭐 테슬라 단위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유닛 버튼 눌러서 이제 미리 테슬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드를 누르면은 보시면 26.52 미리 테슬라 정도가 뜨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맥스 홀드 그 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값이 보면 여기 수시로 이제 변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세기가 26.52 미리 테슬라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띄워주고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홀드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이제 미니멈 모드입니다. 그래서 값이 계속 변하는데 여기서 가장 낮은 그 자기장 값을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피크 홀드라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는 극성에 상관없이 가장 피크치인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을 찍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장비는 LCR 미터입니다. 이 LCR 미터 같은 경우에는 인덕턴스라든지 커패시턴스, 그 다음에 저항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먼저 보면은 이렇게 장비 두 개가 이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테스트에서 만든 LCR 미터 6377 장비, 그 다음에 6220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위쪽에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 장비는 말 그대로 이제 인덕턴스라든지 커패시턴스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면창에 그 값들이 이제 찍힐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장비는 이제 DC 바이어스 커런트 소스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LCR 미터 이 본체 이 장비가 이제 인덕턴스를 찍는데, 이때는 이제 전압 1V를 이제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한 상태에서 이제 좀 주파수를 높여가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인덕턴스라든지 여러 값들을 이제 측정하는 장비인데, 얘는 미세한 전류를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전류 뭐 5A라든지 뭐 10A를 흘려주는 그 상태에서 어떤 특성 값을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이 전류 소스 이 장비를 또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실험에서는 이 장비를 추가를 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구성품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DC 바이어스 커런트 소스가 없다고 하면은
이 프로브를 가지고 이 장비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는 이 DC 바이어스 커런트 소스를 추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걸 대체를 한 이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브 역할을 대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네 가지의 연결되는 선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네 가지 이 선들은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네 가지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장비와 위쪽 장비를 연결을 할 때는 그 아까 보셨던 그 네 개의 그 선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또 랜선이 있습니다. 이 랜선도 마찬가지로 그 DC 바이어스 커런트 소스와 이 장비와 그다음에 이제 LCR 미터 본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정보가 좀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 교환을 하기에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이제 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구성품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브를 대체하는 이제 이러한 부품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구리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 시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검정 색깔 빨간색인데, 이 검정 색깔은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 색깔은 이제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선을 연결해서 여기에 뭐 시료를 이제 연결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선을 또 연결을 해서 그쪽 부분으로 양단을 이제 찍든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이거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단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프로브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네 가지 단자 이렇게 있는 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류가 이제 지금 DC 바이어스 커런트 소스 장비에서 전류가 나오는데, 그 전류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꽂혔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 잘 이제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연결을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보셨던 이 네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짧은데, 왜냐면 이제 이 장비가 애초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단자의 간격이 딱 이 선에 맞게끔 거리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색깔 단자끼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랜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뒤쪽에 연결하는 그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단자가
본체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DC 바이어스 그 소스 장비를 연결할 장비를 보시면은 이제 단자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둘 중 아무 데나 하나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본체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제 서로 이제 정보가 이제 교환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LCR 미터 장비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그리고 이제 밑에 연결된 이 DC 바이어스 소스 이 장비까지도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누르면 이제 작동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장비와 이 본체가 잘 연결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메인 메뉴 창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상태 창이 있습니다. 상태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맥시멈 바이어스 커런트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20A라고 적혀 있는데, 왜냐면은 이 장비가 지금 원래 이제 연결을 안 했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이제 뜰 겁니다. 그런데 연결을 했으니까 20A가 뜬 거죠.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최대 20A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보시려면 내려서 디텍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1번 보시면 OK라고 이제 잘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DC 바이어스 커런트 소스 이 장비는 추가적으로 병렬로 4개 최대 4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냥 장비 하나만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뭐 인덕턴스라든지 여러 값들을 측정하기 앞서서 먼저 이 LCR 미터 장비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프로브의 캘리브레이션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캘리브레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누르시면 오픈 서킷 트림, 그다음에 쇼트 서킷 트림, 그다음에 바이오스 RDC 쇼트 서킷 트림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 교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 프로브에 남아있는 그 잔여 인덕턴스라든지 커피턴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DC 바이어스 커런트 소스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은 이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상태에서 교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는 오픈 서킷 상태이므로 여기 보시면은 오픈 서킷 트림 클릭해 주시면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원하는 뭐 특정한 주파수에서의 주파수에서의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은 그냥 전부 다 모든 주파수에서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 서킷을 했으니까 이제 쇼트 서킷도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오픈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임의로 이제 쇼트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용해서 일단 쇼트를 시킨 다음에 교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 안 하고 바로 이 쇼트 서킷을 누르면은 이제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쇼트를 이미 시켜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교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DC 뭐 특정 주파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모든 주파수에서 전부 다 교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오스 온된 상태에서도 지금 찍히고 있는데,
원래 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쇼트 서킷 그 교정에서는 자동적으로 교정이 들어가줍니다. 교정이 완료됐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측정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뉴 들어가셔서 먼저 이제 잘 측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저 여기 있습니다. 눌러서 그래서 일단 임의로 뭐 잘 이거 교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C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이 저항은 이제 실제 1옴짜리인데 보시면 974mg이라고 이제 비교적 교정이 잘 된 상태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C 모드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값을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시턴스라든지 인덕턴스, 뭐 리액턴스, 임피던스도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항도 뭐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저항은 고유 저항을 의미합니다. 고유 저항을 측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렬일 때 저항, 병렬일 때 저항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뭐 시리즈 모드 있고 이제 병렬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떤 뭐 실제 예를 들면 인덕터를 뭐 측정한다고 하면은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덕터는 인덕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기생 성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생 성분이라는 거는 이제 고유 저항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리즈 모드로 이제 측정을 하면은 보면은 이제 원래 실제 그 회로는 예를 들면은 인덕터를 측정하니까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것도 병렬로 저항이 또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덕턴스가 매우 크다, 매우 크니까 실제 전류를 이 부분을 찍을 때 전류가 매우 크니까 전류가 이제 보통 다 이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이 인덕턴스 이 리액턴스 이 성분은 그러니까 이제 병렬 요쪽은 이제 거의 영향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보고 병렬로 그때부터는 이제 병렬로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인덕턴스가 뭐 엄청 작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만 전류가 다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 병렬에 존재하는 저항 성분이 이제 영향이 거의 이제 무시가 되므로 이때부터 이제 직렬로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스케일을 누르면 이제 스케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시면 뭐 지금 보게 되는 0 헨리 뭐 200 마이크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임의로 그냥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10 하고 엔터 누르면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떠한 시료를 측정했는데 어떤 인덕턴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값이 내가 설정한 이 하한과 상한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막 로우가 뜨면은 그 밑부분에 있다, 그리고 하이라고 뜨면은 가장 높은 내가 설정한 그 상한보다 뭐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적절한데 위치를 하면은 패스라고 될 것입니다. 패스. 그때는 내가 설정한 상한 하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VAC가 적혀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장비가 1V까지 전압을 걸어주고 어떤 이제 미세한 전류를 이제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상태는 1V의 전압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1kHz의 파형을 넣어주고, 지금 보시면 이제 20A도 있는데 원래 이 장비를 연결하였기 때문에 20A가 뜨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장비 연결 안 했으면 이 부분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는 20A 설정된 상태이고 바이어스는 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지도 오토로 돼 있고 스피드는 빠른 속도로 보여준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고, 그 다음에는 메뉴 들어가서 이제 멀티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 스텝을 보면은 내가 이제 임의로 어떤 조건을 막 줘서 조건을 여기서 세팅을 하고 여러 개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조건 1, 조건 2, 조건 3 지금 세 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막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 조건이 입력된 상태이고, 어떠한 걸 보겠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인덕턴스를 볼 것인데 직렬로 연결된 인덕턴스, 뭐 주파수는 2kHz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건을 준 상태에서 이제 런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런이 있는데 런을 누르시고 스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조건에서의 어떤 그 값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것도 사용자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스텝별로 해가지고 쪼르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창이 있는데, 그래프 창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 변수를 주파수로 두고 점차 스타트는 현재 상태는 60Hz에 시작을 해서 1kHz에서 끝내겠다. 그리고 이제 전압은 이제 1V, 그다음에 지금 전류는 20A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스피드는 빠르게, 그리고 이제 스텝 사이즈는 8로 하면은 가장 이제 널찍널찍하게 이제 찍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스탑 딜레이는 어떤 좀 찍고 그 사이 그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의 그 시간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면 이것도 변수도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파수 설정할 수가 있고, 또는 전압을 이제 변수로 줄 수도 있고, 전류도 변수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파수를 내가 일일이 안 넣어도 여기 설정한 이 조건에 따라서 주파수별로 어떠한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인덕턴스입니다. 그 인덕턴스를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템퍼러처 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도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바이어스 모드 하고 이제 픽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이 전류 커넥트 소스가 DC 바이오 커넥트 소스가 연결된 이 상태여야만 이러한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입력 모드. 그러니까 전류를 20A 어떤 시료에 계속 쭉 주고 온도를 측정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픽스 모드가 있고요, 인크리스 모드, 전류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온도를 한번 보겠다.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모터의 인덕턴스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모터는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모터입니다. 자동차용 모터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모터에서 그 코일 부분만, 그러니까 이 고정자라고 하는 그런 부위인데 그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할 부분은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A상, B상, C상인데 지금 이제 B와 C상의 인덕턴스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부분으로부터 이제 이 부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결된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꽂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상에다 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정 준비는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코일의 인덕턴스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메저 있고 클릭해 주시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9 마이크로 헨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는 현재 직렬 모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52mm 옴 정도의 어떤 고유 저항을 가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조건은 뭐냐면 전압을 1V를 인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인가되는 그 주파수는 1kHz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주파수를 좀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주파수를 올리면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이 다 됩니다.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인덕턴스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고유 저항은 이제 좀 더 커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이 상태는 지금 아주 미세한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전류 한 예를 들면 10A 정도를 좀 인가를 한 조건에서 값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밑에 보시면 현재 20A라고 좀 세팅되어 있는데, 그거를 1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 하고 엔터. 보시면 10으로 바뀌었고, 현재 인가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금 바이오스가 오프된 상태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전류를 이제 투입시키기 위해 여기 보시면 바이오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인가가 이제 될 것입니다. 전류가 현재 10A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값을 보시면 약간 그 값, 이전에 보셨던 그 값과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끄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꺼집니다.